오늘 대동맛지도가 찾은 곳은 충남 논산. 논산이요? 아름다운 금강변에 우뚝 자리한 오늘의 맛집에 식객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데 과연 이곳엔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지 부푼 기대를 안고 다가가 봤는데 힘차게 몸부림치는 이 녀석들. 바로 부푼 기대만큼이나 배가 잔뜩 부풀어 오른 보거, 그중에서도 참복 되시겠습니다. 산에서 그걸 우리가 옆에서 눈으로 보고 먹을 수 있겠구나 어떤 기대감이 참 큽니다. 이 집만의 특별함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100년 된 거? 와, 오래됐다. 바로 100년 가게라는 사실. 오, 100년 됐다 해서 신기해가지고 한번 찍고 있었어. 신기해요, 정말. 전통도 있을 거고 맛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이렇게 했겠죠. 그렇다면 100년을 이어온 전통의 메뉴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기 있었으니까 복탕? 복탕인가요? 복탕? 맞습니다. 복탕. 아, 아유야. 다른 데 가면 이걸 잘라주고 돼 토막토막. 근데 이거는 그냥 툭 잘라 나오잖아 이거. 어머 세상에. 이거 봐 이거. 아우. 통통하게 살오른 보고 한 마리가 진한 육수에 통째로 몸을 담근 일품 생복탕. 이런 복탕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 고복 좋아하는데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간 거 처음 봤어요. 저도요. 미나리, 부추, 팽이버섯 등 싱싱한 채소를 듬뿍 얹어 보글보글 끓여내면 향긋한 미나리 향이 더해진 깊고 시원한 맛에 100년 생복탕 한 뚝배기 완성입니다. 한 번 들면 멈출 수 없는 맛. 육질이 살아있네. 아, 역시 미나리와 함께. 매콤한 복찜도 빠질 수 없는 메뉴죠. 일주일간 숙성시킨 비법 양념장에 싱싱한 보고를 넣어 버무린 뒤 콩나물과 미나리를 아낌없이 넣고 볶아주는데요. 100년의 비법이라기엔 어째 좀 평범하지요? 그게 다가 아니겠죠? 아직 안 보여준 게 있겠죠? 여기 들어오면서 100년 가게라는 그 간판을 봤는데 100년을 지켜온 이유가 맛을 보니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00년을 지켜온 푸짐한 보고 한상. 그 비법은 차차 공개할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드넓은 식당 한쪽 벽면에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걸려 있는데요. 100년이 넘었는데요. 106년 됐어요. 이리 와보세요. 1대분, 여기는 저희 시어머니 2대분, 제가 3대예요. 그리고 4대째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1915년 강경 황산포구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한 일대 한말리의 사장님. 이후 며느리들이 대를 잇고 있는데요. 영수야! 여유 있는 모델 워킹. 오, 마스크로도 감출 수 없는 훈훈함. 이 훈남 누구예요? 저희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4대째 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신영수입니다. 그냥 100년이 아닌 4대째 손에서 손으로 한결같은 맛을 지켜가는 것. 가장 큰 100년의 비법입니다. 멋집니다. 물고 조금 갖고 왔어요? 참복은 남해 와서 좀 나오다가 서해안이 최고 많이 나오다. 진짜 싱싱하네요. 살짝살짝. 철마다 주로 잡히는 보고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데요. 황복철은 막 끝났고 지금은 참복이 제철이랍니다. 아, 딱 좋은 아니요, 거네요. 난 참복이라고 해. 안녕, 반가워요. 이 배가 약간 가시가 있습니다. 껄껄껄해요. 이게 보면. 아빠도 수염 이렇게 깎고 났으면 좀 껄껄껄 하듯이 그 정도로 이렇게 껄껄껄해요. 이게. 쌀 아니고 보거살인 거죠? 그러네요. 오돌도돌. 닭살 같아요, 진짜. 점도 예쁘게 있어요.
얼룩말처럼 예쁘신가 점이 보다. 있는 것 또한 참복의 특징입니다. 살겨주는 이 행복한 이 봐봐 이 고기에 복 받았죠 저는. 복어는 우선 독을 제거해야죠. 이게 못 먹는 거는 눈하고 내장하고 야개미하고 딱 빼내면 다 이거 이제 복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이 있는 부위를 깨끗하게 도려낸 뒤 핏물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수.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인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2인분 정도 돼요. 토막을 내지 않는 게 저희 집의 전통입니다. 시할머니 때부터 해왔던 걸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가로로 토막 내지 않고 세로로 길게 잘라 보고 한 마리의 모양을 살리는 것이 100년의 전통이랍니다. 육수도 중요한데요. 멸치와 황태머리, 보리새우, 딱새우에 무, 팥뿌리, 대파, 다시마 등을 넣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0여 분간 끓여낸다는데요. 냄비에 콩나물 깔고 당일 끓인 육수를 넉넉히 부은 다음 통통한 보고 한 마리 통째로 얹어 끓이기만 하면 100년 가기의 푸짐한 복탕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사장님, 네. 이게 뭐 콩나물이랑 육수랑 보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그래도 맛있어요. 최고의 맛은 재료의 본연의 맛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고요. 맞습니다. 재료가 또 국보급이면 그 자체가 또 비법이 되겠죠. 아낌없이 많이 넣으시기도 하고요. 어우, 속 풀린다. 전날 약주하셨나 봅니다. 여기서 먹으면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먹던 맛, 엄마 아버지하고 먹던 맛, 그 맛을 우리 애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는 고향의 맛. 손님들도 대를 이어 찾아오는 집. 단골 손님이 많은 만큼 1년 365일 주방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아니 주방에 왜 사장님 혼자 계시죠? 글쎄요, 왜 혼자실까요? 다른 직원들은 어디 가셨을까요? 근데 사장님, 네. 일을 뭐 혼자 다 하세요? 저희 집은 몇 대 거쳐서 막 애들도 손잡고 와서부터 커가지고 결혼했고 또 애들 손잡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맡기지 못해요. 제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제 다 내 손수 좀 하고 있어요. 찜을 할 건데 찜에 들어갈 특별한 가루가 있어요. 아들아. 네. 빨리 방앗간 좀 갔다 오나. 알겠어요. TD님처럼 방앗간 좀 다녀오시죠. 3대 사장님의 1등 비서 4대 영수 씨. 얘기들 많이 하시면서 오세요. 자기는 뭐 몇십 년 됐다, 몇십 년 됐다. 너 저한테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난 여기 상굴이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 손님들 40대까지 계속 저희 가게 찾아볼 수 있게끔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듬직한 아드님이네요. 사장님, 저 왔어요. 네. 준비해둔 자루를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죠? 이번 것도 할 거 맞죠? 아예 당연히 할 거예요. 이게 들깨가루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들깨가루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집 전통이거든요. 저희 집 전통. 신선한 햇 들깨 중에서도 알이 굵은 들깨를 사용한다는데요. 깨알이 이게 두꺼워서 깊이를 내면 더 이쁘게 잘 나와요. 근데 사모님은 이런 걸 꼭 원하시거든요. 고소한 맛과 향을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빻아서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들깨가루만이 아니라는데요. 들깨가 8, 콩가루가 3. 고소한 맛이 좀 2배가 되더라고요. 복짐에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100년의 비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한 거지요. 이번엔 복짐에 들어가는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방울토마토는 처음 봐요. 어머니는 설탕을 썼어요. 근데 저는 설탕을 안 쓰게 해서 과일로만 담아보니까 그래도 좋더라고요. 설탕 맛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하는 시대다 보니 보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는 3대 사장님.
설탕 대신 단맛이 나는 과일과 양파를 압력솥에 푹 삶아내고 체에 담아 으깨서 남은 즙까지 다 짜낸 뒤 그 즙에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볶찜 전용 특급 양념장을 개발한 거지요. 매콤달콤하겠네요. 정말. 양념장이 준비됐으니 본격적으로 볶찜 만들어 봐야지요. 이 찜은 토막을 내네요? 양념이 쏙쏙 배라고. 그래서 이렇게 토막을 내는 거예요. 고춧가루와 갓 제조한 양념장을 얹어주고 고소함을 더할 비법 가루까지 더해 보고살이 잘 익을 만큼 차작차작 끓여준 다음 콩나물과 미나리까지 듬뿍 넣어 양념이 골고루 배게 잘 섞어 조금 더 익혀주면 매콤달콤은 기본, 고소함은 2배인 백년복찜 완성입니다. 아니 저는 저 양념에 공깃밥 한 그릇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맛있겠다. 네. 그냥 보기엔 아귀찜과 비슷해 보이는데 제철 참복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고소하고 요새 제철이라서 부드럽고 또 껍질은 쫄깃하고 식감 대잔치예요. 제철 맞은 물고기가 참복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우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먹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겸재정선 미술관에서 그 자원봉사 하거든요. 그래서 겸재 그림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2명이 나와요. 여기 안에 선비가 있고 이제 하인이 가지고 온 이 물고기가 웅어거든요. 이 물고기가 어떤 맛인지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먹어봐서 너무 기뻐요. 행복합니다. 겸재 정선의 그림에 등장할 정도로 조선시대에도 유명했던 웅어. 금강 하우트에서 올라올 때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서 이 시기 5월 달에 먹는 게 최고거든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인 제철 웅어회는 김에 싸서 고추냉이를 얹어 먹어도 맛있고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탄하세요, 이선영 아나운서? 회를 좋아하거든요. 볶찜용 비법 양념장에 묻혀낸 웅어 초무침도 별미 중에 별미죠? 제철 웅어의 한상 놓치지 않을 거예요. 궁금해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귀하고 맛있는 물고기인 만큼 웅어회에 너무나 진심인 식객들. 어머 저렇게 빨갛게 묻혀서. 쌍을 싸고 먹어요. 김은 왜 든 거예요? 금강 하류 지역인 이곳 논산에서 이맘때 웅어가 많이 잡히는 이유는 연어와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올라오는군요. 민물이 와서 산란하고 도로 내려가요. 바다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에 먹는 음식으로 이게 식감 쫄깃하겠어요. 당장 논산으로 가고 싶은데. 5월도 다 지나가는데 더 늦기 전에 먹고 싶습니다. 얼마 걸리지? 네. 이번 주말도 좋을 것 같으면 지금 놓치면 내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안 돼요. 메뚜기만 한철이 아니라 웅어도 한철. 그러네요. 그래서 이때를 기억했다가 때맞춰 찾는 단골들도 많답니다. 맛있네. 1년 내내 나온 게 아니고 지금 한철만 나오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새벽부터 출발해서 왔어요. 근데 오니까 진짜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집이라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부모가 하는 일들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왕이면 이런 곳에서 먹는 게 더 또 이렇게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장사가 끝난 뒤 주방엔 여전히 불이 밝혀져 있는데요. 뭐 하시나 했더니 4대 아드님에게 야간 과외 수업 중. 전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너무 쉽게 하는데 저는 어떤 걸 얼마큼 아직 넣어야 되나 좀 더 지금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하나도 혼난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배우는 거야. 엄마한테 배우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전통을 이어받아서 찾아오신 손님들한테 예전 맛 그대로 계속 느낄 수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